네, 안녕하세요. 디투로입니다. 오늘은 아담에서 새로 나왔던 A 시리즈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A7V를 리뷰해봤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크고 3웨이 스피커인 A8H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모델과 이 라인업을 좀 알기 위해서 이 아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담 홈페이지입니다. 프로덕트 보시면 T 시리즈, A 시리즈, S 시리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T가 뭐 입문자, A가 뭐 중급자, S가 뭐 상급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급, 상급이라는 건 꼭 실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어떤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A8H가 여기 있네요. 얘를 한번 눌러서 보면은 자, 이 녀석입니다. 뭐 3웨이 스피커인데 2웨이 스피커에다가 옆에 이제 우퍼를 이렇게 붙여 놓은 듯한 디자인 형태죠. 사실 다른 회사에서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들이 많이 있었고 아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의 이런 3웨이 스피커들을 여러 사용해 봤었는데 아담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이 형태의 스피커가 이 A8H라는 모델이라서 제가 사실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스피커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써보게 됐지만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퍼가 8인치예요. 8인치. 근데 제가 박스를 처음 받았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고 별로 무겁지 않다. 그러니까 가벼운 건 아닌데 그래도 혼자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또 꺼내 보니까 당연히 8인치니까 크긴 큰데 또 엄청 크진 않아서 큰 공간에서만 쓸 수 있는 스피커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여도 뭐 이 정도 스피커는 충분히 배치를 해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A77X 같은 게 이제 좀 더 수평으로 길잖아요. 그런 스피커들보다는 좀 더 덜 직사각형이니까 8인치더라도 공간을 엄청 차지하는 스피커는 아닙니다. 물론 뭐 그래도 8인치니까 작은 스피커는 아니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3.5인치,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보시면 31Hz부터 45kHz까지 마이너스 6dB네요. 31Hz면은 뭐 굉장히 낮은 대역까지 재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마이너스 6이니까 31Hz는 실제로 체감되는 정도는 조금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이 제품 소개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A 컨트롤 여기 역시 들어가 있고, A 컨트롤은 이제 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스피커를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위터를 돌릴 수가 있어요. 로테이터블 하대요. 스피커를 뭐 호리젠털로 쓰든지 버티컬로 쓰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트위터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게 리본 트위터다 보니까 괜히 저 건들다가 트위터를 고장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안 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포트가 전면부에 나와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나웍스에서 측정한 룸 데이터 보정 값을 이제 이 스피커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데이터를 볼까요? 캐비닛 매테리얼은 MDF. 뭐 많은 스피커들이 MDF로 사용하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풋은 XLR과 RCA 두 가지 인풋을 갖고 있습니다. 앰프 출력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A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뒤 후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스를 보면은 아까 마이너스 6dB로 31Hz였고 마이너스 3dB로는 34Hz까지 어쨌든 굉장히 낮은 대역까지 재생을 해주는 스피커죠. 다른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훑어봤고, 이번에 한번 매뉴얼도 같이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호리젠탈 수평으로 두는 스피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피커를 받아봤을 때 궁금했던 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배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의 위치를 바깥쪽으로 두느냐 안쪽으로 두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른 스피커들의 경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예 정해져 있고 반드시 오른쪽 스피커는 오른쪽에 왼쪽 스피커는 왼쪽에 두게 하는 그런 스피커들도 있는데, 지금 이 A8H의 경우는 트위터를 안쪽으로 둘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둘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트위터를 안쪽으로 두도록 배치를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고, 공간이 굉장히 좁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좌우 폭이 좁을 경우에는 트위터를 바깥으로 두되 얘네들을 굉장히 서로 붙여서 세팅하라고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붙일 이유는 없어서 트위터를 안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위터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피커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A 시리즈나 S 시리즈나 이제 보이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퓨어, UNR, EXT 이렇게 세 가지를 버튼으로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예전에 S 시리즈나 뭐 A7V나 이런 것들 다 리뷰할 때 저는 퓨어보다 UNR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었고, 뭐 여전히 이 스피커도 저는 UNR 모드가 좋다고 느꼈고, EXT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소나웍스에서
그래서 보정 값을 여기로 저장을 해서 보이싱 버튼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EXT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베이스, 데스크, 프리젠스, 트래블 총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공간 상태에 따른 추천값도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정감이 안 오시거나 어떻게 할 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이 값을 따라서 조정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 해보면서 이걸 조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음악들을 모니터링 해보면서 이 스피커에 대한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버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듣는 음악들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어떤 음악을 어떤 포인트들로 이 스피커를 파악하는지, 또 이 스피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싱 모드는 UNR 모드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고음역대에 대한 조금 그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하이햇으로 고음이 이렇게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를 먼저 좀 체크하는 편인데요. 이 곡이 하이가 좀 셉니다. 이게 하이햇이 굉장히 좀 거슬리거든요. 이게 스피커에 따라서 이 하이햇이 굉장히 귀따갑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A8H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햇이 주로 있는 대역들이 그렇게 부스되지 않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하이햇이 조금 왼쪽에 패닝이 돼 있어요. 그게 잘 느껴지는지로 정의감들을 좀 캐치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좀 모니터링 하고 싶을 때 저는 이 곡을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이 베이스 줄 튕김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는지, 또 베이스의 그 미들 대역들도 잘 표현이 되는지를 좀 캐치를 해보는 편인데, 조금은 베이스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윤관이 쫀득쫀득하게 들리는 타입은 아니고, 물론 이 쫀득쫀득하면 보통 이 밀폐형 스피커라든지 좀 인치수가 작으면 오히려 그게 좀 캐치가 되는데, 인치수가 오히려 커서 그런지 베이스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혀서 들리는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베이스를 또 캐치해볼 수 있는 음악이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조금은 퍼지는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판단하고 싶을 때는 이 곡이 굉장히 그 좌우로 사운드가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곡인데, 수평선으로 굉장히 잘 펼쳐져서 들려주는 것 같고, 굉장히 낮은 대역들까지 재생이 되다 보니까 소리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소리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물론 뭐 너무나 당연하게 8인치 스피커니까 그렇게 저를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고, 근데 우퍼 사이즈가 커도 그렇게까지 막 안 와닿는 스피커들도 있어요. 근데 A8H는 역시나 이제 소리가 좀 저를 압도하고 스테레오 이미지들을 굉장히 좀 넓게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 소리 같은 다른 악기 소리들을 좀 듣고 싶을 때 저는 이 음악을 좀 듣는데요. 네, 현악기 사운드를 좀 들어봤습니다. 현악기가 제가 느끼는 건 조금 메마르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뭐 베이스도 그렇고 좀 미들 대역에서의 그 쫀득한 맛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드럼 소리들은 굉장히 좀 잘 다가와 주는 것 같아요. 특히 킥 소리 같은 것들이 아까 베이스는 조금 윤곽이 또렷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런 어떤 뭐 펀치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또 캐치가 되는 게 이 A8H의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간감에 대한 표현을 듣고 싶을 때는 저는 이 곡을 좀 참고를 하는데요. 이 곡은 그 공간감 계열 이펙터들이 양도 많기도 하고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목소리 원소스랑 이 뒤에 나오는 공간감들이 잘 표현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공간감 표현이나 뭐 목소리와 공간에 대한 분리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A8H를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그 S 시리즈들을 들어봤을 때 이미지랑 조금 비슷해요. 좀 소리가 방방 뜨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차분하고 정숙한 느낌들. 그래서 새로 나온
물론 A 시리즈들의 성향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S 시리즈의 그 느낌들이 A 시리즈에서도 좀 맛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피커가 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려줄 것 같은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차분하고 소리들이 굉장히 좀 정돈돼 있는, 그렇게 들려주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개인적인 사운드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한 8점에서 7.5점 정도를 저는 주고 싶어요. 제가 느낄 때는 미드레인지 대역이 저음에 의해서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이건 배치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베이스 포트를 옆이나 뒤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우퍼 사이즈가 조금 작았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A 컨트롤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피커 뒷면에 있는 이더넷 단자에다가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두 대니까 각각 하나씩을 연결한 다음에 허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허브에다가 얘네 두 선을 연결해주면은 A 컨트롤을 실행하면 바로 얘네가 알아서 이렇게 이 스피커들을 찾아줍니다. 신기했던 거는 얘네가 왼쪽 오른쪽을 바로 알더라고요. 왼쪽 오른쪽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얘네가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가 인식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다만 이 A 컨트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제가 좀 애를 먹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처럼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돼 있지 않고 막 제품도 등록해야 되고 막 이메일도 뭐 등록을 해가지고 다운받는 과정이 좀 굉장히 번거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운받아 설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쉽게 받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A 컨트롤 자체는 뭐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퓨어 UNR 같은 걸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룸 보정 것들을 바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전혀 시간차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고 ADV는 이제 어드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값들을 입력해서 원하는 세팅 값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DV 옆에 있는 이 버튼이 바로 이제 소나웍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요. 먼저 이 기능을 하려면 이제 소나웍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측정을 해봤어요. 지금 이 사운드 아이디 레퍼런스에는 그 칼리브레이션 그 정보가 나오는 거고 얘가 이제 측정 값입니다. 측정 값. 물론 제가 이 스피커 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배치를 한 건 아닌데 굉장히 큰 딥도 있고요. 여기가 아마 30Hz 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측정 값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보정한 이 칼리브레이션한 값을 갖고 와서요. 여기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익스포트 한 다음에 A 컨트롤에서 이제 로드 사운드 아이디 프리셋을 해서 불러와 주면은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보정 값이 이 스피커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EXT 보이싱 버튼 누르면 이제 뒤에서 후면에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도 소나웍스 이 데이터들을 로딩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웍스는 기본적으로 얘를 항상 실행을 시켜 놓거나 그 DAW 상에서 플러그인처럼 이제 삽입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기본 작동 방식인데 이렇게 A 컨트롤을 통해서 정보값을 넣어버리면 더 이상 소나웍스를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DAW에서 로딩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죠. 저 개인적으로 소나웍스가 조금 버벅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값을 스피커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나웍스 리뷰할 때도 한번 몇 년 전에 언급을 했는데 드디어 가장 맨 처음으로 이렇게 아담에서 그거를 좀 선수 친 거죠.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소나웍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 모든 버벅임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소나웍스의 그 프로그램을 굳이 실행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를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룸 어쿠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소나웍스를 물론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측정한 값을 바로 스피커에 넣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평탄한 레벨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아담의 A8H 스피커 리뷰를 해봤는데요. 3웨이를 써보고 싶은 분들, 소나웍스 측정값을 바로 스피커에 넣어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장점들이 많은 스피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8인치인 만큼 또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너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건이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모델이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제품을 알아보는데 또 스피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